자, 오늘은 제가 근무하는 곳이 이제 도이치 오토월드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한 건물에 10,000대 정도의 중고차가 주차가 돼 있단 말이에요. 진짜 넓잖아. 이렇게 엄청나게 넓은데 이 차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 차는 어떻고 저 차는 어떻고 좀 보여드리면서 가성비 있는 차들도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에서는 진단평가사가 처음부터 동행하여 시운전 리프트 점검으로 확실하게 검수합니다. 최대 1년 2만 킬로 보증에 7일 타보고 결정하는 특가차까지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입니다. 저기가 좀 굉장히 센 라인업인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성비로 선택을 하시고 출고량도 굉장히 많은 소나타 K5가 있네요. 전유그랜저 벌써 최강자가 나와버렸다. 지금 거의 현대기아 차들 위주로 들어가 있잖아요. 현대기아 차들은 기본적으로 유지관리하기가 편합니다. 하지만 오늘 컨텐츠는 일단 가성비 위주로 보는 거잖아요. 사실 이 소나타 DM8과 K5 3세대 이런 모델들은 가성비가 있다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K5가 풀옵션으로 보잖아요. 그럼 20년식에 5만 뛰었어. 2,500까지 그냥 갑니다. DM8 소나타도 1.6 터보에 뭐 풀옵션 인스퍼레이션이다. 그럼 2,500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게 신차가가 3천만 원 중반 정도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025년이잖아요. 한 5년이 지난 시점에 강가가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은 완전 뭐 극강의 가성비는 아니다. 하지만 중고차로 샀을 때 돈급 대비 좀 옵션이 좋고 또 완성도도 좀 괜찮은 차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그랜저를 얘기하자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이 그랜저는 세대별로 다 가성비가 웬만하면 좋습니다. 왜 웬만하면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지금 가장 신형은 GN7이라는 모델인데 GN7은 LPG 모델 빼고는 가성비가 안 좋더라고. 아직 신차가에 비해서 강가가 좀 덜 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강가가 더 많이 될 거라서 GN7을 가성비로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LPG 같은 경우는 이 택시형으로 나온 차들이 있어. 택시형으로 나왔는데 키로수 정말 얼마 안 탄 애들. GN7에는 막 통풍 시트 들어가고 여러 옵션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야. 최근에 한 대 팔았는데 야, 요즘 이제 택시 차량들도 기본적인 옵션을 이렇게 많이 넣어주는구나. 가성비 있게 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그 밑으로 더 뉴 그랜저 IG, 그랜저 IG, 그랜저 HG까지 이제 보면 얘는 이제 준대형 라인이다 보니까 강가가 꽤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옵션으로 보나 가격으로 보나 좋은 차량을 찾기가 쉽다. 한 가지 예로 이 더 뉴 그랜저 IG랑 이 소나타랑 비슷한 연식으로 보잖아요.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유류비가 조금 올라가는 거나 자동차세가 살짝 올라가는 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소나타보다는 그랜저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가성비 수입차라고 하면 이 클래스일 거야. 요건 지금 W213 모델의 후기형 모델이라서 좀 비싸긴 합니다. 4천만 원이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 213 모델의 전기형을 한번 살펴보면 분명히 주변에 있을 거거든요. 아, 저기 W213 있다. 라이트가 이제 전기형이 이렇게 생겼고요. 아까 본 게 후기형입니다. 이 전기형 모델을 보면 등급이 여러 가지예요. E200부터 뭐 E300 그리고 디젤은 E220 그 안에서도 뭐 AMG 라인, 익스클루시브, 아방가르드 이렇게 막 많이 나눠져 있는데 가장 엔트리급인 E200 정도를 보시면 진짜 2천만 원 전으로도 1,000만 원대 후반으로도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엔진이나 미션 이런 건 벤츠잖아. 괜찮거든요. 그리고 또 옵션이 좀 높은 뭐 E300 포매팅, 뭐 AMG 라인, 뭐 아방가르드 이런 차량들은 또 옵션까지 좋아요. 그런 모델들도 한 2천만 원대 후반은 줘야 돼. 그렇게 옵션이 많은 차들은 신차가 거의 8천만 원 했는 차거든요. 그런 차량들은 2천만 원대에 19년식 이런 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성비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살짝 눈을 돌리니까 더 가성비 있는 차도 보이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아우디의 C8 모델입니다. 얘는 신형이야. 아까 이 클래스는 W213이라 했잖아요. 지금 W214로 풀체인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C8은 지금 이 녀석이 가장 신형이다. 그런데 이 차가 가성비가 더 좋다고 하는 이유는 아우디는 신형이지만 강가가 많이 되어버렸다. C8 같은 경우에는 진짜 3천만 원 초반으로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21년식, 22년식 이런 모델들을 보면 또 6기통 디젤 엔진이 탑재된 모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수입차들의 문제가 뭐냐? 저 혼자 문제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자꾸 6기통 엔진을 가져다 버립니다. 그리고 다운사이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환경 규제 때문에 그러는 건 알겠어. 하지만 또 우리 수입차를 보시는 분들은 수입차에 대한 로망이 있단 말이야. 정말 높은 출력, 부드러운 악셀링, 좋은 핸들링, 고속주행 안정감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수입차에 입문을 하는데 4기통으로 사실 그 모든 기대치를 받아주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지 않나. 제가 이 아우디 A6 이 C7 모델 이 바로 전 모델을 탔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수입 디젤 6기통을 타봤거든요. 물론 수리비 폭탄에 맞았지만 그 주행 질감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아우디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모델은 장고장도 엄청나게 개선이 돼서 고장이 많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로서의 가성비를 좀 갖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만나버렸습니다.
이 녀석을 빼놓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왜냐면 내가 이 차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내가 볼보를 샀잖아. 딜러가 산 차. 이 차량은 지금 S90 모델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V90을 샀죠. 얘가 이제 한 19년식, 한 5년 된 차들을 보면 강가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근데 또 22년식 이후부터는 강가가 많이 안 돼. 그러니까 한 5년 된 차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볼보는 뭐 가격뿐만 아니라 장점이 좀 많죠. 수입차 중에서는 가장 넓은 수준의 실내 공간. 얘가 경쟁 모델이 뭐 E클래스, 5시리즈, 뭐 아우디 A6 이 정도 모델인데 실내 공간은 얘가 압도적으로 넓습니다. 오디오도 동급 매물 중에서 제일 최상위에 있어요. 내가 딱 들어봤을 때는 벤츠의 부메스터 오디오보다 더 좋은 것 같아. 바워스 앤 윌킨슨이라는 이 사운드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음질이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차에 정말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 안전. 볼보는 또 안전이 최고라는 장점이 있죠. 물론 주행감만으로 놓고 본다면 벤비아에 비해서 좀 안정감이 살짝 떨어지는 게 있다는 거지 절대 이 차 자체가 안정감이 매우 떨어지는 차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위에 독삼사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급 대비 볼보가 옵션도 제일 좋아요. 야, 이거 오늘 가성비 차 얘기하다 보면 하루 종일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차가 너무 많잖아. 근데 이 차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이 K9이라는 차는 저한테 또 특별한 차거든요. 제가 이 뭐 더 K9은 아니지만 그때 돈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전후하는 K9을 2대 정도 직접 이제 이용을 했었고요. 이 차는 딱 2개 빼고는 완벽한 가성비입니다. 하나가 연비약. 이게 주력 엔진이 이제 3.8 람다 엔진이고 뭐 3.3 터보, 5.0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기 들어가는 엔진은 무조건 6기통 이상이라는 거거든요. 연비를 신경 쓰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단점이 연비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안타깝게도 마크가 문제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K9이 옛날에 오피러스나 모하비처럼 아니면 스팅어처럼 좀 그 차만을 위한 특별한 엠블럼을 달고 나왔다면 어땠을까? 그럼 판매량이 2배는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K9이 기아라는 네이밍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차는 나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플래그십 모델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 기아차야 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포지션이었거든요. 그래서 네이밍을 못 버렸던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판매량이 너무 안 좋으니까 좀 안타깝기는 하죠. 하지만 중고차 가격으로 본다면 이 더 K9도 2천만 원 초반부터 이제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더 뉴 K9이나 그냥 일반 K9 같은 경우에는 정말 700만 원, 800만 원대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K9이라는 차를 이제 타는 분들의 이제 오너들의 성향이 운행을 막 험하게 하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같은 엔진에 같은 현대 파워텍 8단 미션을 쓰는 차들이랑 비교를 해도 컨디션이 좋은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질병이 대표적으로 뭐 체인 커버 누유나 미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만 잘 체크를 해서 사시면 사실 어렵지 않게 좋은 차를 구할 수 있는 차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존심이죠. 이 제네시스 모델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요즘 신형 모델들은 단가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나마 이제 RG3 그 신형 G80이 그나마 신형 플랫폼 중에서는 좀 단가가 된 편이고요. 근데 가성비로 찾는다라고 하시면 이 1세대 G80 모델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것도 K9이랑 마찬가지로 6기통 엔진을 주력 트림으로 사용을 했고 얘는 3.3이 주력 트림이었어요. 그리고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은 진짜 1000만 원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한 1000만 원 후반 정도로 보시면 되게 괜찮은 이제 뭐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 정도의 차를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제네시스도 이제 K9과 마찬가지로 좀 단점이라고 하면 일단 유류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제네시스에 기대하는 승차감이 있잖아. 독일 차들에 비견될 만한 그런 승차감을 기대를 하는데 이 1세대 G80에서는 좀 그런 안정감 자체는 살짝 떨어진다. 좀 출렁이는 느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저 차량을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서운해할 분들이 좀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게 이제 17년도 이후에 나온 모델입니다. 근데 저 모델 같은 경우는 장고장들이 좀 있어서 좀 주의를 해서 사야 되기는 해요. 차 자체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좀 고장이 나 있는 경우나 소모품 주기가 좀 빠르더라고. 그래서 소모품을 가는데 한 100만 원, 200만 원 그냥 바로 써야 되는 그런 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하셔서 구매하셔야 되고, 진짜 가성비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5 시리즈는 F10 모델의 520D 모델입니다. 이 520D 중에서도 에어로다이나믹 2015년식부터 B47 엔진으로 바뀌는데 그 엔진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16년식부터 에어로다이나믹으로 이름이 바뀌거든요. 그 모델이 가성비가 진짜 좋아. 1000만 원대 구매할 수 있으면서 이 BMW의 장점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차거든. 사실 강가율만 보고 가성비를 따진다면 이런 게 가성비겠지. 벤틀리 플라잉 스퍼 3세대 이런 거는 진짜 5000km만 타도 신차보다 한 1억 싸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성비냐고. 얘는 강가가 되어도 가성비일 수가 없어. 유지비가 너무 비싸잖아. 저도 어차피 못할 차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차 중에서 소개를 한 대 해드리자면 요 올류모닝 JA, 요 올류모닝 JA에서 이제 프레스티지 등급 그 모델이 이제 한 18년식 19년식 이런 것들을 보면 신차가에 비해서 강가율이
생각보다 셉니다.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경차 너무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요즘은 막 2천만 원도 넘고 그래요. 그리고 이 올류모닝 같은 경우도 이 출시할 때 풀옵션으로 보면 1,500만 원까지 신차가가 간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도 잘 찾아보면 18년식, 19년식 차들을 한 50% 감가된 금액에 살 수 있는 모델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물론 운행 질감은 포기해야 되겠지만 그거 빼고 유지비 면으로 봤을 때 얘만한 차가 없죠. 그리고 감가율도 꽤나 괜찮죠? 수리비도 너무 싸잖아. 그런데 나는 좀 더 저렴한 경차를 사고 싶다고 하신다면 스파크. 이 스파크가 가성비가 좋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닝보다 싸다. 어차피 비교할 게 모닝밖에 없어. 모닝보다 싸면 돼. 얘는 모닝보다 훨씬 싸고, 또 두 번째 장점, 비슷한 연식 키로수에 모닝과 비교했을 때 훨씬 싸잖아요. 근데 옵션은 얘가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안전사양 들어가 있는 모델들이 많기 때문에 얘는 옵션까지 좀 잡은 모델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또 단점은 한번 고장 났을 때 수리비가 모닝보다는 훨씬 비싸고, 냉각수나 이런 소모품을 갈 때도 좀 더 비싼 정비 비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단점이 있죠. 자, 차를 지금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차량을 소개시켜드려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좋은 차 많이 소개시켜드렸다 생각을 했지만 이 차량은 꼭 한번 소개를 하고 넘어가고 싶더라고요. 바로 제가 또 탔던 차입니다. 산타페 TM. 이 녀석과의 저의 인연은 뭐 그렇게 길진 않았죠. 이 산타페 TM은 제가 이제 아기를 갖게 되면서 선택을 했던 차량이고요.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소렌토도 있고 또 펠리세이드도 있고 카니발도 있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 가성비로 봤을 때는 이 산타페 TM이 가장 좋다라는 판단으로 이제 이 차를 구매를 했거든요. 타면서 만족감도 되게 높았어요. 제가 이 차를 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뒷좌석에 아기를 이렇게 뒤로 앉혀야 된단 말이에요. 사고가 났을 때 쾅! 아기가 목이 이렇게 안 꺾일 수 있게 잡아주도록 뒤보기를 해야 되는데 카시트를 너무 뚱뚱한 걸 사버린 거야. 그러니까 카시트가 뚱뚱하니까 제 1열에 있는 시트랑 닿는 거예요. 아, 이게 불편하다 하면서 옆쪽으로 조수석 뒷좌석으로 옮기니까 이번에는 조수석 뒷유리로 운전하다 보면 이제 봐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아기가 또 앉잖아요. 그러면 여기 커튼을 쳐줘야 돼요. 아기가 햇볕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의 잘못된 카시트 선택과 또 저의 이 뚱뚱한 몸 때문에 이 차를 팔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타면서 만족도는 굉장히 금액 대비 매우 높았던 차량입니다. 현대기아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엔진이 들어가고 또 미션이 들어갔다 보니까 혹시 모를 고장이 나더라도 큰 수리비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디젤 모델이다 보니까 연비도 굉장히 좋았어요. 약간 이게 디자인으로 욕먹는 경우들이 좀 살짝 있기는 했는데 그거 말고는 전반적인 만족도가 깔 게 없었는 정도로 좋은 차량이었고 단가도 잘 되어 있는 차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비 아빠분들이 국산차 중에서 어떤 차를 사야 될지 좀 고민 중이다 라고 하신다면 그냥 요거 사시면 만족하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요거는 자녀가 한 명일 때 한정이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추천드리고 싶은 차들도 많았는데 사실 이런 차는 절대 사면 안 된다 하는 차들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중고차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